네이티브처럼 1호 공부. 안녕하세요. 보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에피소드 3.1에서 3.5까지 이미 배우셨던 문법과 어휘, 해설을 모아봤습니다. 복습이 중요하죠.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부사죠. 쓰임새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의미로 이미, 다, 벌써 이런 뜻이 있고요. 반면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곧, 조만간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부가하는 의미의 더 라는 쓰임도 있고 실증이 나는 이제, 그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다 됐어? 이럴 때는 이미 끝난 과거를 나타내기 위한 부사죠. 쓴다? 이것도 다 마쳤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반면에 오와르 라고 하면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하지만 꼭 끝날 거야 라는 뜻으로 가 쓰였습니다. 쪼또 맞대 라고 하면 쪼또는 조금 이라는 뜻이고요. 맞대는 기다려줘, 기다려 라는 요청 또는 명령입니다. 는 요 쪼또를 꾸밉니다. 그래서 좀 더 라는 뜻입니다. 가에로 라고 할 때는 가에로는 돌아가자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가 붙으면 이제는 좀 실증이 났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는 거죠. 그만 돌아가자. 이제 가자. 그리고 강조의 뜻으로 쓰이는 는 혼돈이 참나, 나본 참 이런 식으로 자주 쓰입니다. 이때는 혼돈이 라고는 안 하고요. 혼돈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요 또는 우로 끝나는 권유, 의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활용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1그룹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조동사 중에서 다, 마스, 데스, 타, 나이, 타이, 요다, 소다의 경우는 미연형에 우가 붙습니다. 그리고 2그룹과 3그룹 동사, 조동사 중에서 사세르, 세르, 라레르, 레르의 경우는 미연형에 요가 붙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카에르, 돌아가다는 마스형이 카에리마스 2단이기 때문에 1그룹 동사입니다. 이것은 가에로 라고 바뀝니다. 이것은 돌아가자 라는 권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문맥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타이, 아프다 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것은 이타카로 라고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하다, 싫다 라는 형용 동사인데요. 이것은 이하다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메테 라는 부사에 다가 붙어서 하지메테다 라고 하면 처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뀌면은 하지메테다로 라고 바뀝니다. 이것은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데스, 소는 그렇다, 데스는 입니다. 그래서 소데스는 그렇습니다가 되는데요. 이것이 우가 붙을 때는 소데쇼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르, 설치하다, 달다, 붙이다 이런 동사인데요. 마스형이 스케마스로 에단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2그룹 동사죠. 이것은 우를 붙일 때는 스케요가 됩니다. 이것은 권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뭐 하려고
라는 의지나 주축의 문맥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쿠르는 3그룹 동사죠. 마스형일 때는 기마스로 불규칙 활용이 되고 이것이 미연형으로 쓰일 때는 고요가 됩니다. 이것은 권유를 나타내는 뜻일 수도 있고 추측이나 의지를 문맥상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사 세르의 경우를 예로 들면 네카세르 잠재우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연형 요를 붙여서 네카세요 라고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잠재우자 라는 권유일 수도 있고 문맥 속에서는 잠재우려고 하는 이라는 의지나 추측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숫자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1, 2, 3 이렇게 숫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에서 만까지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또는 0 5, 6, 7 또는 7 8, 9 또는 9, 10 일단 숫자는 이렇게 읽습니다. 10일이 되면 10인 주에 1부터 Q까지 붙이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 13, 14 또는 14, 15, 16, 17 또는 17, 18, 19 또는 19 20은 앞에 2가 니이기 때문에 20라고 됩니다. 그러면 10단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부터 100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각각 앞에서 배운 숫자를 10단위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럼 100단위부터 1000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또는 1000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300 할 때는 상혀구가 아니라 발음이 300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 때문에 앞에 발음이 우리말로 미음 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다른 검정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다르게 읽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인 경우는 시하구라고 읽는 일은 없고요. 용하구라고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0인 경우도 로쿠하구가 아니라 로펴구가 됩니다. 샤구가 아니라 피 발음이 되고요. 앞에 로쿠는 초음이 됩니다. 합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피 발음이 되고 앞에 하치가 초음이 됩니다. 그리고 천이 되면 앞에 이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넣을 경우에는 이치생이 아니라 이생 초음이 됩니다. 그러면 천부터 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센 또는 센, 니센, 산생, 연생,
고생, 록센, 나나센, 핫센, 큐센, 있지만 또는 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3천은 산생이 아니라 산젠제가 됩니다. 그리고 4천도 시생이라고 안 읽습니다. 연생이라고 합니다. 8천도 하치셈이 아니라 핫센, 초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수량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이 나왔죠? 1cm에서 10cm를 읽겠습니다. 2cm, 2cm, 3cm, 4cm, 5cm, 6cm, 7cm, 8cm, 9cm, 10cm. 1cm 할 때 1은 2cm 초금이 됩니다. 4cm 할 때는 C가 아니라 용을 씁니다. 그리고 10단위로 넘어갈 때 10cm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0cm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 10단위에서 1, 2, 3 이렇게 붙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10cm가 아니라 다시 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 2cm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적었지만 12cm 같으면 주 2cm, 13cm 같으면 주 3cm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부터 다시 10단위로 100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cm, 30cm, 40cm, 50cm, 60cm, 70cm, 80cm, 90cm, 100c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을 넘어가는 경우 10단위, 1단위가 합쳐져 있는 경우는 이 표를 보시면서 합하시면 되겠죠. 그럼 킬로그램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1kg에서 10kg까지 먼저 보실게요. 1kg, 2kg, 3kg, 4kg, 5kg, 6kg, 7kg, 8kg, 9kg, 10kg 이렇게 됩니다. 1kg은 그냥 1kg입니다. 4kg은 C가 아니라 용을 쓰고 있죠. 6kg일 때는 로크가 아니라 초금으로 록키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단위 넘어갈 때도 주키로가 아니라 직키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10에 1단위가 붙게 되면은 다시 10은 주로 읽고 1부터 9까지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kg은 주 1kg가 됩니다. 12kg 같으면 주 2kg, 13kg 같으면 주 3kg 이런 식으로 되겠죠. 20부터 10단위로 읽어보겠습니다. 20kg, 30kg, 40kg, 50kg, 60kg, 70kg, 80kg, 90kg, 100kg 이렇게 됩니다. 40kg일 때는 역시 C가 아니라 용을 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대 또는 C라는 어미를 써서 문장을 열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먼저 태 또는 대를 붙이는 경우인데요. 동사 태형 어간에 태, 결국은 동사 태형이죠. 또는 이 형용사의 이를 크로 바꾸고 태를 붙이거나 나 형용사에 나를 생략해서 대를 붙이거나 명사에 바로 대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病院に行って検診して帰ります. 병원에 가고 검진하고 돌아갈게요. 病院に行って할 때 입구 가다
태형입니다. 계속 가고, 켄신시대는 켄신수르의 태형이 시대죠. 검진하고. 그래서 열고 하면서도 이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카짱와 치사쿠테, 가루쿠테, 야바라카이 데스. 아기는 작고 가볍고 보드랍습니다. 치사쿠테는 치사이라는 작다가 쿠테가 붙은 경우죠. 가루쿠테는 가볍다가 가루이입니다. 이가 쿠로 바뀌고 테가 붙었죠. 그래서 작고 가볍고 보드랍습니다. 라고 열거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문이죠. 신조와 61cm대 타이주와 6.8kg 데스. 키는 61cm이고 몸무게는 6.8kg입니다. 여기서는 센티미터 명사이죠. 여기에 바로 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이다. 이렇게 열거되었습니다. 이것 말고 열거하는 방법이 시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동사의 보통형에 시가 붙거나 이 형용사에 바로 시가 붙거나 나 형용사의 나를 다로 바꾸고 시가 붙거나 명사에 다가 붙고 시가 붙습니다. 예문 보실게요. 구비가 座ってるし 追試もできますね. 목을 가누고 눈으로 젖을 수도 있네요. 본문에 나왔죠. 座ってる는 앉아있다, 자리 잡고 있다 라는 뜻인데 이 동사 보통형에 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가누고 뭐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열거되었습니다. 家から近いし 先生も親切だし よかった. 집에서 가깝고 선생님도 친절하고 다행이야. 近い는 가깝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에 시가 붙었죠. 親切だ. 이거는 형용 동사 또는 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나가 다로 바뀐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하고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열거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고코, 고치라, 우리말로는 여기, 이쪽이라는 장소나 방향을 지시하는 말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고코, 소코, 아소코, 도코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여기, 거기, 저기, 어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치라, 소치라, 아치라, 도치라는 장소를 위에 고코, 소코, 아소코, 도코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방향이나 또는 사물을 선택을 할 때나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말로 표현을 하면 고찌, 소찌, 아찌, 도찌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쪽, 그쪽, 저쪽, 어느 쪽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ここにしこりが感じられるんですけど 여기에 멍울이 느껴지는데요. ここに 여기에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どこにですか? 어디에요? どこに 어디에? 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こちらへどうぞ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방향을 가리킬 때는 こちらへ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ここへどうぞ보다는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そちらの椅子におかけください. 거기 의자에 앉으세요. 이때는 そちら라고 하면 거기.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가까운 쪽에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아치라와 단나사마 데스か? 저분은 남편이신가요? 아치라는 화자와 청자 모두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아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 여기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저쪽에 계신 분은 남편이신가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타인의 남편을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고슈진 또는 단나사마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남녀 평등을 생각을 해서 고수진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진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상대방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단나사마 같은 경우는 아직은 평범하게 많이 쓰이는 경우라 여기서는 단나사마로 썼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데스, 뭐뭐입니다. 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가시겠습니다. 명사는 바로 데스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림파세츠 데스, 림프절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림파세츠가 명사죠. 거기에 바로 데스를 붙이면 뭐뭐입니다가 됩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이것도 바로 데스를 붙이면 됩니다. 이 데스, 좋습니다 라는 뜻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사용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가 좋다 라는 형용사입니다. 나 형용사 또는 형용 동사의 경우는 나를 생략하고 데스를 붙입니다. 다이조부 데스, 다이조부다가 형용 동사죠. 다이조부. 여기에 나를 빼고 데스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가 됩니다. 동사의 경우는 연체형에 노 또는 구어체로는 응 거기에 데스를 붙이면 동사에도 데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켄신니 기탄 데스. 검진하러 온 겁니다. 기타 하면은 오다가 쿠르죠. 쿠르의 과거형이 기타가 됩니다. 여기에 노의 구어체 응이 들어가고 데스를 붙이면 온 겁니다 라고 입니다 채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거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데스는 몇 번이나 우리가 배웠지만 다소 강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뉘앙스가 좀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사에도 노를 놓으면 데스형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난카게츠, 몇 개월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또는 한문으로 숫자를 쓰고 뒤에 카게츠를 쓰면 되는데요. 표기가 다양할 수 있지만 표준은 히라가나 카에 달, 월, 게츠를 붙인 이 형태가 표준입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ヶ月, 2ヶ月, 3ヶ月, 4ヶ月, 5ヶ月, 6ヶ月, 또 6개월은 반년이죠. 그렇게 표현할 때는 한년, 7ヶ月, 8ヶ月 또는 8ヶ月, 9ヶ月, 10ヶ月 또는 10ヶ月. 그럼 10일부터 읽으실 때는 앞에 10을 붙이면 되는데요. 주가 원래 10이라는 숫자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때는 앞에 주가 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1ヶ月, 주 2ヶ月, 12개월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이라고 표현할 때는 1年, 주 3ヶ月, 주 4ヶ月, 주 5ヶ月, 주 6ヶ月, 주 7ヶ月, 주 8ヶ月 또는 주 8ヶ月 또는 1년 반이죠. 그래서 1年半, 주 9ヶ月, 20개월은 앞에 2, 다음에 뒤에는 10개월
붙여서 니지까게츠 또는 니주까게츠라고 발음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량, 사물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지난번 아기 3개월 검진 때는 숫자 자체를 세는 거를 배우셨죠? 이번에는 사물을, 개수를 세는 겁니다. 쓰실 때는 아라비아 숫자 또는 한문으로 숫자를 적고 뒤에 수를 붙입니다. 단 10 이상이 되면 뒤에 수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1つ、2つ、3つ、4つ、5つ、6つ、7つ、8つ、9つ또 여기까지가 독특하게 읽는 거고요. 10일 이상이 되면 지난번에 숫자를 센 것과 똑같아집니다. 지난번에 숫자를 배우신 거를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뭐다리, 뭐뭐다리, 뭐뭐거나, 뭐뭐거나 라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시, 병렬, 반복,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활용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타형에 리가 붙고 이 형용사는 어간에 갓다리, 나 형용사는 어간에 닷다리, 명사는 그대로 닷다리 붙이면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나키다시다리, 하이하이시다리, 울기 시작하거나 기거나 본문에서 보신 예문입니다. 나키다스, 울기 시작하다 의 타형인 나키다시다에 리가 붙었죠. 기다, 하이하이스루의 타형에 또 리가 붙었습니다. 치사갔다리, 오키갔다리, 작거나 크거나 작다가 치사이입니다. 이것이 어간에 갓다리가 붙었죠. 크다도 오키인데 이 어간에 갓다리가 붙었습니다. 이하다다리, 후벤다다리, 싫거나 불편하거나 이하는 나 형용사 어간입니다. 여기에 닷다리가 붙었고요. 후벤도 나 형용사 어간입니다. 불편, 닷다리가 붙었습니다. 시신닷다리, 가브레닷다리, 습진이거나 피부염이거나 여기서 시신, 습진 명사죠. 닷다리가 붙었고 가브레도 피부염인데 명사죠. 닷다리가 붙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구다사이, 주세요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쿠레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가 말하는 나에게 준다 라고 할 때 씁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단어가 아게르인데요. 이거는 주어가 내가 아닌 다른 목적어에게 준다 라고 할 때 씁니다. 그리고 그레르의 높임말이 구다사르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예문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때 쿠레르가 있었죠. 이것은 쿠레르의 동사 태형이 붙어서 말해준다, 말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어가 말하는 내게 말해준다는 뜻이고요. 이때 아게르, 이것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임말을 쓰면 이때 구다사르 또는 이때 자체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사떼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말하는 내게 말씀해 주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표현을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래루의 경우는 그래 앞에 동사가 붙으면 뭐뭐 태형의 그래가 됩니다. 이것은 주로 거친 말투의 남성의 어투입니다. 그리고 그래루의 높임말 쿠다사르는 요구로 바뀔 때는 쿠다사이가 됩니다. 앞에 동사가 붙으면 태형으로 붙습니다. 참고로 이 거친 남성의 말투도 아니고 일반적인 높임말도 아니고 친밀한 사이거나 여성스러운 말투, 상냥한 말투일 때는 초다이, 앞에 동사가 붙으면 태형, 초다이 이렇게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그래루의 요구, 거친 표현으로는 이때 그래, 말해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말해줘가 그렇게 거칠게는 안 느껴지는데요. 일본어로 이때 그래 라고 하면 좀 거친 느낌이 납니다. 이때 쿠다사이, 말해주세요. 이때 초다이, 이거는 말해줘요 라는 뜻이 됩니다. 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후후, 부부라는 뜻이죠. 일본 사람들이 부부를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킬 때 쓰는 말들입니다. 추마, 카나이, 뇨보, 요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내를 말할 때는 옥산, 옥사마, 오카미상 이런 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타인에게 말할 때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또, 단나, 슈진. 타인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고슈진, 고슈진 사마, 단나산, 단나사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가부장적인 질서가 반영이 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꺼려하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말할 때는 추마가 제일 표준이고요. 타인의 아내를 말할 때는 옥상, 좀 더 높여서 말할 때는 옥사마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오또, 그리고 타인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고슈진, 더 높여서 말할 때는 사마를 붙여서 고슈진 사마, 또는 단나상, 또는 사마를 붙여서 단나사마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평등한 느낌으로 부부를 가리키는 단어들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앞에 그 사람의 성이나 이름을 붙여서 뒤에 상, 누구누구 씨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누구상 그렇게 부르거나 파트너이기 때문에 파토나상, 그리고 상대방이라는 뜻의 아이카타를 붙여서 아이카타상, 타인의 파트너를 부를 때는 상을 붙이는 거고요. 자기의 파트너를 부를 때는 상을 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뭐 태, 우리말로는 뭐뭐 해, 뭐뭐 해줘 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태형에 아무것도 안 이어지고 그대로 끝나는 문장은
지시나 요구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동사 그룹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그룹 동사는 마스형 어간에 따라서 활용되는 형태가 다릅니다. 마스형 어간이 이, 치, 리로 끝난 경우는 초금에 태가 붙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스형 어간이 미, 비, 니로 끝난 경우는 데 라고 활용됩니다. 만약에 마스형 어간이 키나 기로 끝나면 이태, 이대로 각각 활용이 됩니다. 2그룹과 3그룹 동사의 경우는 마스형 어간에 바로 태를 붙이면 태형이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1그룹 동사 마스형 어간이 이치리인 경우입니다. 본문에 야리마스, 합니다 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마스형의 앞에 리로 끝나죠. 그래서 활용되면 야떼가 됩니다. 뜻은 해줘 이렇게 되고요. 1그룹의 어간이 미로 끝난 경우입니다. 노무에서 나온 건데요. 노미마스, 마시다, 마십니다. 이게 미이기 때문에 은대가 붙어서 논대가 됩니다. 뜻은 마셔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그룹 동사 중에 마스형 어간이 키가 되는 예입니다. 키쿠 듣다 에서 키키마스로 바뀌는데요. 키인 경우는 이때가 돼서 키이때가 됩니다. 뜻은 들어줘 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요. 이쿠 가다는 마스형이 이키마스죠. 그래서 어간이 키로 끝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태가 아니라 초금에 태가 붙은 이때로 활용이 됩니다. 뜻은 가줘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2그룹 동사의 예입니다. 미르, 보다, 마스형은 미마스죠. 그래서 마스 앞에 미로 끝나고 있는데 바로 태를 붙여서 밑에가 됩니다. 뜻은 봐줘 이렇게 되고요. 3그룹은 쿠르 아니면 스르죠. 키마스의 예를 보시면 쿠르 오다가 마스형이 되면 키마스가 되죠. 그래서 마스형 앞에 기에 태가 붙어서 기태가 됩니다. 뜻은 와줘 이렇게 됩니다. 태형 변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이렇게만 붙이시면 뭐뭐 하도록 해라, 뭐뭐 해줘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뭐뭐가 우리말로는 뭐뭐 할까? 라는 뜻이 되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이것은 동사의 의지형, 우리말로는 뭐뭐 하자 라는 뜻이죠. 이 형태의 라는 의문을 만드는 조사를 붙이면 뜻이 뭐뭐 할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 의지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활용 방식을 보시겠습니다.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사전형의 우단이 오단으로 바뀌면서 우가 붙습니다. 하다, 야르 예를 보시면 야르에서 루가 우단이죠. 그래서 이게 오단으로 바뀌면 로가 되죠. 거기에 우를 붙입니다. 그러면 야로, 발음은 우가 로의 영향을 받아서 장음으로 야로가 됩니다. 뜻은 하자 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에 카가 붙으면 할까? 라는 뜻이 됩니다. 2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사전형 요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가 미루죠.
그러면 이 르를 요로 바뀌면 됩니다. 이것도 요의 영향으로 우가 장음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미요가 됩니다. 뜻은 보자 라는 뜻이 되고 여기에 카가 붙으면 뭘까? 가 됩니다. 3그룹 동사의 의지형입니다. 3그룹 동사는 쿠르하고 수르가 있죠. 쿠르는 고요가 되고요. 수르는 시요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쿠르의 예를 보면 쿠르, 오다, 오자, 고요. 여기에 카가 붙으면 고요가, 올까? 이런 뜻이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난사이, 몇 살이라는 표현을 배워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몇 살 할 때 나이를 세는 단위인 사이는 이 한자가 표준이고요. 가끔 이 사이자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재능, 재주 할 때 재자인데요. 이런 한자가 있어도 뜻은 몇 살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쓰실 때는 이 한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살부터 10살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또는 10살. 11살부터는 앞에 10단위가 되기 때문에 앞에 10은 원래 주라고 읽죠. 그래서 주를 붙이고 뒤에는 방금 읽었던 것과 똑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 20살 또는 20살. 그리고 21세부터는 앞에 20단위로 넘어가죠. 20은 니주라고 하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사이부터 쭉 붙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1살은 니주이사이, 22살은 니주니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0세부터 100세까지 10단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은 산주죠. 근데 나이를 말할 때는 산주사이가 아니라 산지사이 또는 산주사이 이렇게 됩니다. 10단위가 넘어갈 때는 10세, 지사이, 주사이 발음이 붙습니다. 40세는 연지사이 또는 연주사이, 50세는 고지사이 또는 고주사이, 60세는 로쿠지사이 또는 로쿠주사이, 70세는 나나지사이, 나나주사이, 80세는 하치지사이, 하치주사이, 90세는 큐지사이, 큐주사이, 100세는 혁사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능, 간호,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겠습니다. 1그룹 동사의 경우는 어간에 어미를 에단으로 바꾸고 루를 붙입니다. 2그룹 동사의 경우는 어간에 라레르를 붙입니다. 그리고 라는 종종 탈락되어서 발음되곤 합니다. 3그룹 동사는 수르하고 쿠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곳은 수르가 데키르, 쿠르는 코라레르, 또 라자가 빠진 고레르. 이곳은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1그룹 동사의 예는 본문에서 보셨듯이 카쿠, 그리다 의 경우는 쿠가 에단으로 바뀌면 케가 되죠. 거기에 르가 붙어서 가케르, 그릴 수 있다 라고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읽다, 요무가 있죠. 여기서 무가 에단으로 바뀌면 메가 되죠. 그래서 요메르,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2그룹 동사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보다가 미르죠. 이거는 미르, 미가 오간이라고 보면 여기에 바로 라레르를 붙입니다. 미라레르 또는 라를 빼고 미레르 라고 하면 볼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예로 먹다, 타베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오간이니까 여기에 라레르를 붙여서 타베라레르 또는 라를 빼서 타베레르 라고 말하면 먹을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3그룹은 수르는 데키르, 할 수 있다. 쿠르는 고라레르 또는 라를 빼고 고레르, 올 수 있다 라고 활용이 됩니다. 참고로 2그룹 동사와 3그룹 동사에서 이 라자를 빼고 흔히 구어로 말을 하는데요. 그거를 라느키코토바, 라를 뺀 표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문법적으로는 라레르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미에 가르가 붙어서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가시겠습니다. 이 표현이 붙으면은 바람, 태도, 느낌, 상태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동사의 마스형 어간에 타이가 붙으면 동사를 하고 싶다가 됩니다. 여기에 가르가 붙게 되면 타가르라고 활용이 되고요. 뭐뭐 하고 싶어 한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수르가 하다죠. 여기에 마스형 어간은 시마스의 시가 되고 여기에 타이를 붙이면 시타이, 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에 가루를 붙이면 시타가르가 됩니다. 그러면 뜻은 하고 싶어 한다 라는 태도, 바람 이런 걸 나타내게 되죠. 이 형용사의 경우는 어간에 가르를 바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엽다 라는 형용사가 가와이입니다. 여기에 어간은 여기인데요. 여기에 가르를 붙이면 가와이가르가 되고요. 뜻은 귀여워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태도,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 이런 것이 되겠죠. 나 형용사 또는 형용 동사의 경우는 이것도 어간에 가르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보시면 이하다 이거는 싫다라는 형용 동사, 나 형용사이죠. 이 어간은 여기까지고 여기에 가루를 붙이면 이하가르가 됩니다. 뜻은 싫어한다 라는 뜻이 되죠. 이거는 그 사람의 태도나 느낌 이런 거를 말하는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I like to be educated, but I'm so frustrated.